자, 우리가 계속해서 HTML로 그 테이블 만드는 연습을 해보고 있고요.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들어가는 정보를 내가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더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이슨과 같은 포맷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교환 포맷인 제이슨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유용한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제이슨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문자열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텍스트 파일처럼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저절로 객체화가 됩니다. 객체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 제이슨이라는 이 텍스트 포맷을 프로그래밍에 쓸 수 있는 객체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도 당연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객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이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기만 하면 제이슨 포맷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트 하는 게 아니고 제이슨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기 때문에 제이슨 모듈에 있는 스트링 파일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객체에 대한 자료 구조가 문자열로 저절로 변환되게 됩니다. 변환되면 그 변환된 모양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양처럼 문자열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해 가지고 GitHub 쪽에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버전 컨트롤 할 때 일반적으로 다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 써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한글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글을 쓰는 경우 있는데 한글 쓰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제 깨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소스 코드를 백업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백업을 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백업을 했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쓰는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는가 하면 영어는 이 알파벳 캐릭터 하나하나가 그냥 한 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 컴퓨터가 나오던 시절부터 쓰던 거라서 이 영어로 처리할 때는 문제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한글을 쓰게 되면 한글은 영어처럼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 인코딩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많이 이제 고민을 해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멀티바이 캐릭터 셋을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MBCS라는 걸 사용하다가 이게 전 세계 언어가 영어하고 한국어만 있으면 이대로 그냥 갔을 건데 그게 아니고 중국말도 있고 일본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전 세계 언어를 모두 다 포함하는 문자 체계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래서 나온 게 그러니까 유니코드라는 체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라는 체계가 나와서 전 세계 문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문자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차이 나지 않게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코딩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쓴 정보가 이제 제대로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이 터미널은 유니코드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코드 쓰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유니코드를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만 바꿔주면 여러분이 한글을 쓰더라도 문제없이 GitHub 쪽에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터미널, 그러니까 커맨드 프롬프트에 코드가 이제 몇 번인지 한번 보면 chcp라는 거 쓰면 활성 코드 페이지라는 게 뜨는데 이게 949. 네, 이게
옛날에 썼던 한글 코딩 방식이라서 유니코드 방식이 아닙니다. 유니코드 방식이 아니라서 CHCP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여러분이 쓰는 이 터미널의 이 코드 페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자 체계로 지금 인코딩을 하고 있는지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 ch는 change의 약자고요. cp는 코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hcp 65001을 하면 얘가 유니코드에 대한 코드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chcp 65001을 하면 그 한글을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이 커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화를 검증하기 위한 커밋이라고 넣고 한번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배치 파일 안에 이제 코드 페이지를 내가 바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업데이트 하면 자, 커밋이 되고 이게 푸시 돼서 GitHub 쪽으로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쓴다고 하면 CHCP라고 하는 change code 페이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코드 페이지가 몇 번이든 영어는 항상 다 잘 표현이 됩니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컴퓨터 기술 만드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니까 자기께 최우선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건 코드 페이지와 관계없이 잘 동작해요. 그래서 영어만 쓰면 여러분 고려할 필요 없는데 한글을 쓰는 경우는 지금 내가 쓰는 이 포맷은 유니코드를 쓰고 있는데 이 한글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꽤 많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거를 쓰는지 애매했는데 지금은 요 밑에도 있듯이 UTF-8 방식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에 이 코드 페이지는 유니코드가 아닌 게 문제라서 그것만 해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GitHub 쪽에 가서 이게 잘 됐는지 뭐 확인을 해보면 뭐 한글로 표현하더라도 잘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넬로파이 쪽에 문제가 생긴 건지 링크가 잘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도메인 네임으로는 그러니까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웹사이트 도메인 네임 쪽에 넬로파이에서 제공해 준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된 그 링크도 여기 적어줘야지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접근할 때 혼란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넬로파이 쪽에 가서 자 여기에 현재 만들어진 그 페이지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 넬로파이 쪽에서 만든 웹페이지 주소입니다. 웹페이지 주소. 그 웹페이지 주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게 사이트 세팅 그리고 링크를 주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거에 아마 .nelify.com으로 가면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 필요하니까 요 방식도 지금 우리 GitHub 쪽에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GitHub 쪽에 나오는 그 리드미는 여기는 리드미입니다. 여기는 리드미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제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엔터는 못 치게 돼 있나? 자,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두 개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네임 서버 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만들었던 도메인 네임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접근을 위해서 넬러파이 쪽에 웹페이지 주소도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커밋을 하면 자, 넬러파이닷컴을 위한 웹 애드레스도 좀 추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리프레시를 하면 요 우리가 도메인 네임 만든 것도 있고 넬로파이닷컴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눌러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가 이제 좀 정상화가 되면 요 위에 거 눌러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을 할 거예요. 현재는 안 되니까 일단 무시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우리 개발할 부분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테이블은 내가 손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수작업으로 여러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요 수작업의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Vue.js를 사용하면 더 좋은 거고, Vue 쓰기 위해 가지고 Vue4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서버 쪽에 있는 JS 파일을 그냥 임포트 해가지고 표로 만드는 연습을 해 봤는데, 자, 이 JSON이 꼭 우리 쪽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 외에, 우리 서버 바깥에 이 JSON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바깥에 있는 JSON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에 가서 자, 독데이터 독에 대한 이제 제이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근데 한국에는 뭐 이런 서비스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에는 또 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볼 때는 이 가지고 사업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강아지에 대한 API만으로도 뭔가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시오라는 게 있던데 여기 가게 되면 강아지에 대한 이 제이슨 파일을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브리지 리스트 가보면 여기 리스트 올 브리지 요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리스트 올 브리지 쪽에 가게 되면 자, 요 주소를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주소를 가지고 우리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 웹서버에서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주고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컨트롤 C 해가지고 와서
내 서버 쪽에 저장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항상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잖아요. 내,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복사해서 파일 이름도 만들고 막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내 파일 쪽에, 내 서버 쪽에 제이슨 파일을 옮겨서 내가 접근하는 거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한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른 쪽 서버에 데이터가 있고 그 서버에 내가 접근해서 정보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내 웹페이지로 갖고 와서 표 형태로 제공을 하는 그런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은 강아지 품종입니다. 강아지 품종. 강아지 품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페이지에 가서 지금 독브리즈라고 하는 거, 브리즈가 품종입니다. 독브리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템플릿 하나 만들고, 자, 디비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은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자,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 히어로로 이제 만들었죠. 히어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horizontal 룰이라고 해서 그 밑에 이제 이 줄까지 그어서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구별을 했습니다. 이걸 좀 복사해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강아지 품종입니다. 강아지 품종. 자, 적당히 이제 이름은 붙여주고요. 자, 강아지 품종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섹션을 이제 만드는데 칼럼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지금 템플릿 안에는 요 HTML 엘리먼트는 딱 하나만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섹션은 디비전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칼럼은 2개 정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아지 품종에 대한 접근이 되도록 우리 레이아웃에 가서 자, 요 링크도 다시 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브리즈라는 거 접근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넉스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 넉스 링크는 지금 페이지에 있는 이 뷰 컴포넌트에 이제 접근해 가지고 원래는 하나의 페이지지만 마치 다른 페이지처럼 보여주고 싶을 때 넉스 링크 이용해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있는 이 .view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소를 쳐서는 안 되고 넉스 링크라고 치고 to라고 한 다음에 루트 밑에 있는 그 파일 이름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품종에 대한 거고, 여기도 이 폰트 오썸 쪽을 조금 가서 적당한 아이콘을 하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폰트 오썸에 가서 자,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브리즈라는 게 있을라나요? 브레드가 나왔네. 자, 요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임 가서 비슷한 걸 하나, 지구 하나 할까요? 지구. 자, 이게 버전 5.11.1 우리 쪽에 사용 가능하려나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폰트 오썸 쪽에 접근해가지고 이 아이콘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갖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nuxt.config.js 쪽에서 우리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폰트 오썸 보면 자, 우리가 쓰는 버전이 5.15.3이니까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충분히 갖고 올 수 있겠네요. 복사해서 전 지구에 있는 강아지 품종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아이콘을 새로운 걸 하나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거는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거를 브레드크롬으로 클래스를 가진 내비게이션에 이제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뷰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가 웹서버가 이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드 작성하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일단 로컬에서 확인은 끝나야 됩니다. 로컬에서 확인은 끝나서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서버 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로컬호스트에서 확인이 됐다 해가지고 서버 쪽에서도 똑같이 돌아간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권한의 문제가 생깁니다. 로컬호스트는 어쨌건 내가 내 PC에서 서버 테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킹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설정이 좀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느슨한데 이걸 웹서버 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웹서버하고는 엄밀하게 구별되고 함부로 서버 쪽에 접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항상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넬러파이 쪽에 계속 이제 서버를 다시 디플로이먼트를 해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로컬호스트에 이제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다 돼서 서버가 돌고 있으니까 로컬호스트 쪽에 이제 확인이 끝나면 업데이트 이용해가지고 GitHub 쪽에 보내고 GitHub 쪽에 가게 되면 그게 넬러파이 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확인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습하기 원하는 게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제이슨 접근이니까 외부에 있는 제이슨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직도 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 아까 하나 추가한 게 이 품종에 대한 거니까 품종도 요 히어로 쪽은 좀 색깔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불마 쪽에 가서 자, 우리 다큐멘테이션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접근해서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엘리먼트는 아니고 컴포넌트도 아니고 레이아웃에 있는 모양이네요. 레이아웃에 이제 히어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로 이번엔 좀 색깔 바꿔서 워닝 한번 해볼까요? 워닝. 자, 여기에 있는 거 지금 is link라고 했는데 이번에 워닝으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 가서 자, 독브리스 페이지를 이제 추가를 했죠.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나, 커맨드 창을 추가해서 업데이트 그래서 데이터를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넬로파이 배지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빌딩 중이니까 현재로는 업데이트가 다 되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석세스로 바뀌면 여기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석세스 됐네요. 여기도 자, 그러면 내용이 다 업데이트 된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제이슨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이슨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제이슨을 갖고 오려고 하면 이제 다른 웹페이지에 접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TTP 메서드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은 노드.js에 굉장히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Access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Access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자, 구글 쪽 가서 자, 노드.js에는 이제 Access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정보는 뭐 충분히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얘는 이제 HTTP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패키지라고 하면 되겠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회 다운로드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운로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다가 이 액시어스를 이제 써야 되니까 인스톨을 이제 해야 됩니다. npm 이용해 가지고 자, 인스톨 하고 글로벌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자, 글로벌로 액시어스
인스톨을 합니다. 자, 글로벌로 한다는 거는 뭐 현재 폴더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이제 깔아준다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패키지 새로 깔았으니까 혹시 이제 문제는 없는지 오디스를 한번 해보고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픽스 해서 픽스를 이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게 두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쓰는데, 이 스크립트는 서버에서 구동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Node.j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포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깐 이제 액세스 이용해서 갖고 오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엑스포트 디포트가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걸 여기까지 한번 등록을 해 봅니다. 자, npm audit은 뭐 한참 걸리는 모양이네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문제는 없는지. 자, 액세스 모듈을 사용해서 다른 쪽 서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그걸 돌리면서 문제가 생겼나? 자, 여기를 다시 들어가면 돼야 될 텐데.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제 좀 문제니까 npm 인스톨을 다시 해서 필요한 기능을 설치를 할게요. 자, npm 인스톨은 그 패키지 JSON에 있는 내용 바탕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패키지를 다 갖고 올 수 있는 갖고 오고 해서 이제 디벨롭먼트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npm 런데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행히 이제 되네요. 아까 이제 액세스 깔았는데 그게 이제 인스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버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을 해서 액세스를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요거는 문제없이 된 것 같고, 아까 복사한 거 다시 해서, 자, 요게 이제 에러가 없이 돼야 되니까, 자, 아까 우리 깔 때, 지금 현재 이 전체로 깔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지금 문제라고 하니까, 자, 다시 여기 가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사용자용으로 까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폴더, 그러니까 동러브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그러니까 npm 모듈 저장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파일은 어디 가는가 이렇게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노드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깔리게 됩니다. 다시 G를 하면 전체 사용자용으로 이제 깔리는 거고요. 다시 npm 인스톨 할까요? 자, 깔 수 있는 거 깔고 XS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없이 돌았습니다. 아까 잠시 에러 생겼던 거는 자, XS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요 사용하는 거는 요 XS라는 이 모듈을 내가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현재 우리 이 넉.js 폴더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깔아줘야 되는데 전체로 까는 거는 실패했고 전체 사용자용으로 깔지 말고 나만 쓸 수 있도록 까는 거는 npm 인스톨하고 이름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 이제 깔리게 되고 까는 거는 패키지 JSON 쪽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기 패키지 JSON 쪽에 업데이트가 된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ctions가 이 dependency 이제 와서 깔려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용해 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빌드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커밋을 합니다. 자, 액세스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했고 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해서 현재 내용을 갱신을 시켜줍니다. 잘 돌고 있는데 여기 호스트가 바뀌었네요. 호스트가 두 개를 띄우다 보니까 엉뚱한 게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 여기는 포트 이름은 넉.js가 자동 생성해 준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액셔스에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준비가 잘 되는가까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기 쪽에
정보가 잘 올라갔는가 이제 보고 얘가 여기서도 갱신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 문제없이 갱신되는 것까지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